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사역자 이병정입니다. 오늘은 카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카페입니다. 카페가 무엇일까요? 초기에 카페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카페는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를 마시는 공간, 그런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수다를 떨고 생각을 하고 같이 뭐 의논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런 공간이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카페에서는 이렇게 친구 두 사람 이상이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카페가 있고 은밀하게 폐쇄되어 있는 공개가 있죠. 그리고 또 공개가 되어 있지만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면은 또 다른 어떤 뭔가가 필요한, 권한이 필요한 그런 반 정도 공개된 특정 뭐 VIP를 위한 그런 공간, 정회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카페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카페 가면은 흡연석이 따로 있는 것처럼요. 비유가 적절치 않네요. 비공개된 카페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 있을까요? 반 정도 공개된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반 정도 공개됐다는 것은, 이와 같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에 카페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몇 개가 검색되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문서를 받으려고 할 때는 뭐 회원가입하세요. 뭐 이렇게 뜹니다. 회원가입하고 나면 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뭐 준회원이 돼야지 뭐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차라리 완전 비공개로 할 것이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반만 공개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미끼 같은 컨텐츠입니다. 그 컨텐츠를 보고 카페에 가입하세요라는 그런 의미겠죠. 검색 엔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우리는 흔히 한 두 개 정도, 크게 한 두 개 정도의 카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카페하고 네이버 카페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조금 보면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다음 카페에서 그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쓰기와 운영자가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 생성 그리고 메뉴 설정입니다. 글쓰기는 일반적인 형태와 동일하게 카테고리를 정하고 메뉴를 정하고 제목을 넣고 내용을 넣고 뭐 그런 정보를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 하단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십시오. 설정 정보하고 글 보기는 사실 처음에는 요만큼만 보이는 짧게 보이는 곳입니다. 이 박스는 보이지 않는데 변경이나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착 열리면서 확장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저작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뭐 그리고 이제 글 보내기를 내 블로그로도 보낼 수 있다. 이 말은 카페에 글을 한번 쓰면서 내 블로그에도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그 쓴 글은 전체에 공개할 것인가, 친구들에게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구분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지도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위치가 뭐 학교라든지 특정 카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상업자들은 잘 활용하면은 그 공간을 자신의 어떤 상호를 알리기에 참 좋은 기회가 되죠. 그리고 메뉴 정보 설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위에 이름 그리고 소개 뭐 권한 이렇게 있는데 권한은 크게 이제 쓰기 댓글 쓰기 읽기가 있습니다. 읽기 일반적으로 이제 비회원들이 읽기 권한이 있고 준회원 이상이 쓰기 권한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만약에 많이 폐쇄적인 것은 이걸 준회원 이상이나 정회원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준회원은 그냥 단순한 회원가입 아니면 정회원은 회원가입을 했지만 운영자가 승인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수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해도 준회원, 정회원만 읽거나 쓰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검색 공개를 하면은 검색은 됩니다. SNS로도 보낼 수 있고요. 뭐 SNS에 보낼 때는 제목하고 URL 같은 게 가겠죠. 근데 URL을 클릭했을 때 정작 오면은 못 보겠죠. 예, 회원이 아니면은 뭐 로그인 해야지만 볼 수 있고 로그인 했는데 준회원 아니라서 못 본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기준일 때는. 그리고 RSS 공개 여부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체크할 때에 각 메뉴별로 이 RSS를 옵션을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요거 체크된 메뉴만 RSS로 나가게 할 수 있는데요. RSS는 RSS 피드 같은 것을 통해서 구독할 수 있게끔 뭐 팟캐스트 같은 것이 이제 그런 형태로 쓰여지는데 뭐 이메일로도 또 구독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확장된 설정된 그런 메뉴입니다. 그리고 익명 설정이라 해가지고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뭐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게끔 하는데 활발한 커뮤니티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욕설이라든지 뭐 예의 없는 행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사용 때문에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이런 메뉴가 있는 이유는 다음 카페가 오래되었습니다. 생성되기가 오래되어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초기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일 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조심 부분이지만 여전히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사용 설정이라서 제목 속성 사용 그리고 텍스티콘 이렇게 해서 뭐 스티커 같은 것이고요. 제목 속성은 뭐 볼드체, 뭐 색깔 이런 것들 주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태그 사용은 이제 자동 팝업 같은 거, 아이플레임 같은 것들을 글 쓸 때 넣을 수 있냐 마냐 이런 것인데 요게 이제 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구한 일들이 있었겠죠. 막 회원들이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왜 이렇게 됐냐 막 따지다가 이런 기능들은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거 운영자가 설정 권한을 줘야지 우리가 관리 못하니까 그들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주자. 예를 들어서 제목 속성 사용 같은 것들은 볼드체나 색깔을 너무 지나치게 쓰면은 정보가 이렇게 눈이 아프고 잘 안 보입니다. 목차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접속했는데 막 이상한 막 광고가 막 팝업이 뜨거나 아이플레임 안에 뭐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막 돌아가거나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영자가 설정해서 때로는 필요하니까요. 때로는 메뉴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운영자가 그걸 설정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RSS 이런 어떤 심볼이 있어서 앞에서 말하는 그런 확장 기능들을 메뉴에서 체크한 RSS 나가게 체크한 것들만 여기서 다 컨텐츠가 업데이트 최근 컨텐츠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카페를 봤고요. 네이버 카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이버 카페도 역시 글쓰기부터 보겠습니다. 똑같이 글쓰기인데 역시 하단으로 바로 내려가서 보면은 아까 2개 정도 있었는데 여기 좀 더 많죠. 태그도 있고요. 근데 다음에는 태그가 없었죠. 주로 이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인데 태그가 있습니다. 내 태그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기능 설정에서 변경을 클릭하면 확장된 내용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검색 설정이 있는데 아까 다음에서는 메뉴단에 그 검색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네이버에서는 각 포스팅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제 검색되게 하는 거죠. 여기 잘 안 보죠. 대부분 그냥 글 쓰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다음은 초기에 설정이 검색 안 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지? 네, 볼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건 뭐 다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능들을 보면은, 블로거 카페로 내보낼 수 있는, 뭐 내가 가입해 있는 카페에, 다른 카페에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투데이와 같은 SNS 웹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통합 게시판의 어떤 메뉴 설정에 보면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권한 설정 정도. 그리고,
노출 템플릿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글쓰기 추천 기능들은, 글 추천 기능들은 점수 매기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RSS가 이게 좀 차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카페가 사실은 이제 이런 RSS가 좀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좀 감춰놓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정확치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크게 비교할 때에 어떤 쪽이 검색이 더 많을까요? 다음이 한 20%, 네이버가 100%, 80%입니다. 100%를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실 검색의 왕이죠. 검색 한동안 좀 주춤한 적도 있었는데 검색 상당히 잘 되고요. 그리고 교회 검색,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카페에서 각각 검색했을 때는 교회 개수를 말합니다. 교회 개수를 말할 때에 카페는 11만 7천 개, 다음 다음은 11만 7천 개, 네이버는 2만 6,800개 정도 됩니다. 훨씬 많죠. 다음이 역사가 오래돼서 그렇다고 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각 만들어진 카페를 볼까요? 먼저 다음 카페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신대원의 반 카페이죠.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있는 2명 이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은 목적 하에서 정보를 모으거나 수다를 떠는 거죠. 얘기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공지사항도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밴드가 생겨가지고 밴드를 많이 쓰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중요한 컨텐츠는 여기에서 정리하고 보기가 되게 좋으니까 자료들은 많이 남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각 과목별 자료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그 자료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노트한 필기도 공유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난 뒤에도 여기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2.0 목회자 운동 이렇게 해서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카페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려고 하면은 가입하고 준회원 이상 돼야지 그런 컨텐츠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검색은 됩니다. 검색은. 이런 컨텐츠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교회가 달라졌다, 버전 업됐다 이런 느낌이 들죠. 지역별 모임에 대한 장소도 있고 뭐 정보 같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포스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성경 자료, 신대원 입학을 위한 성경 자료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풍성 인천 풍성한교회 400명이나 되는데 정확한 제적 성도수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자료들이 모여 있지요. 그리고 CCM 부른 소리에서 CCM 관련 뭐 악보나 음원 아니면 뭐 앨범 자켓 소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 회원이 30만 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CCM 부른 소리가 알려진 근본적인 어떤 근간은 CCM 악보를 이렇게 제작합니다. CCM 가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멤버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회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CCM 앨범을 내는 CCM 가수들이 도리어 이렇게 카페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화제가 되었던 사랑의 교회의 사랑넷입니다. 여전히 뭐 이슈가 있죠. 사랑교회 안수집사회가 이제 그들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서 있는 자료가 이렇게 검색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회수가 엄청 많죠. 네. 회원 수도 많네요. 회원 수도 한 5,000명 되니까 이제 글 게시물 조회수도 이와 같이 1,000, 2,000 이렇게 막 올라가는 특정.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죠. 그에 반해서 이제 사랑의 교회가 만든 무교병이라는 카페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는데 왜 카페를 만들었을까요?
대응하기 위한 동일한 어떤 카페인데 회원 수는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카페에서 카페를 보지 카페에서 홈페이지로 좀 안 넘어갈 수 있죠. 뭐 카페하고 홈페이지 성격이 다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는 기능들 다 넣어서 만들 수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만약에 사업 소개서를 뭐 비교하자면은 사업 소개서가 되게 완성도 높은 되게 세련된 어떤 뭔가 있지만, 뭐 이게 카페는 좀 그냥 템플릿 형태의 귀여운 어떤 적당한 걸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하고 텍스트 정도로 사진 한두 장으로 이렇게 적당히 정리한 듯한 뭔가 어떤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커뮤니티는 카페가 적합합니다. 커뮤니티는. 예, 대화. 홈페이지에서 대화 잘 안 하더라고요. 예, 뭐 이와 같은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제작한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7,000명 정도 되는데, 전 처음 듣는 교회인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조금 물론 방대한 많은 자료가 업데이트돼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16,700개 정도의 컨텐츠가 올라오신 거 보면 역시 막 등업해 주세요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자료를 보기 위해서 많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회원가입도 하시는 것 같고, 더함 공동체 교회. 이게 또 1,100명 이상 되는데, 예. 이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 것 같죠? 컨텐츠를 보고 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방금 봤던 곳보다는 컨텐츠 수가 적은데, 글쎄요. 아무래도 운영자가 많이 올리게 되죠. 컨텐츠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정보성, 커뮤니티가 아닐까.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정보성이면 정보성, 커뮤니티면 커뮤니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목적하에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샘플로 이제 가져온 건데요. 교회가 아니고 KTX 카풀입니다. KTX 카풀은 KTX 타시면 중앙 부분에 각 양의 이제 중앙 부분에 네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를 한 번에 사면은 30% 이렇게 할인되는가 그런 겁니다. 저렴하게 사서 이제 각각 나누는 거죠. n분의 1 해서 나누면은 거의 새마을호 수준의 가격으로 KTX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막 10만 명까지 모이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공통 관심사의 커뮤니티. 웹앱을 만드는 사람들, 예전에 웹만사였는데, 예, 웹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웹과 앱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노하우나 지식이나 궁금한 것들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죠. 단편적인 정보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그냥 그것만 보고 끝이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같이 고민할 것들에 대해서는 카페가 그만큼 더 좋죠. 대화하기는. 2단 문제 상담실. 당연히 2단 정보가 있고, 같은 공통 관심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검색되는 것들을 검색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카페 이름 중에서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는 그러면은, 네이버와 다음 중에서 어떤 쪽을 더 선호하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봤던 것처럼 10만 개 이상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제가 보다가 이렇게 좀 특징이 있어서 캡처하고 색칠을 한 게 있는데,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또 있죠. 이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뜬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도나 점수가 높다는 거거든. 게시물도 많고, 회원들 보십시오. 막, 3,000명 이렇게. 얘가 7,000명인데 더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게시물이 더 많다거나, 게시물이 더 작은데도 그러네요. 더 조회수가 많은가 본데요. 여튼 이 첫 페이지에 뜨는 것은 그 카페의 어떤 순위를 좌우하는 것은 접속자, 회원,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거니까 훨씬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맙소사.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카페를 해야 되나 뭐 홈페이지를 해야 되나 뭐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고민하지만 어, 알만한 사람들은 미디어를 잘 활용합니다. 알만한 사람들 중에서 이단들이 너무 많네요. 지식인은 신천지가 이제 판을 쳤고요. 뭐 그들 카페도 많고요. 예, 신천지는 별로 많이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신천지도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모임이나 정보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교회는 좀 카페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구나. 예, 어쩌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뭐 생명번호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알아야지만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뭐 들어가서 다른 컨텐츠를 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카페에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고, 검색해 보면은 뭐 하나님에 대한 검색이나 성경에 대한 검색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에게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좀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예. 참 진리보다 거짓 진리가 더 많이 검색된다는 말입니다. 예. 정신 차려야 될 때죠. 미디어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알리기 위해서 검색에서 어떻게 노출돼야지라 사실은 그걸 제일 궁금해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정보의 바다에서 이런 콘텐츠를 대하고 있는 거죠. 혼돈되겠죠. 혼돈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은 개신교, 기독교 교육자들은 아니면 성도들은 제대로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사명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흘려보내라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카페를 모쪼록 잘 활용하셔가지고 컨텐츠, 블로그는 혼자서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카페는 한 사람이 올리면 그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게 계속 이제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그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이렇게 혼자 못 가는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카페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사역자 이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